안녕하세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성장 라이프 큐레이터 퓨처셀프 TV입니다. 오늘 인공지능 시대의 성공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드리는 모든 영상은 오픈 AI의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인 소라에서 선보인 영상들입니다. 영상 편집이나 코딩으로 만들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문장들, 즉 자연어만 가지고 만든 영상들입니다. 정말 다양한 장르의 고퀄리티 동영상들 감상해 보시고요. 그 디테일에 감탄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2월 15일 오픈 AI에서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 소라를 내놓자 여러 커뮤니티와 전문 매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뛰어난 퀄리티와 영상 관련 업계, 영상 제작자들의 일자리 박탈은 물론이고 헐리우드의 종말이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소라의 등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오던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 놓을 거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생성형 AI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술의 혁신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술적 혁신이 문제가 될 거니 이것을 막으면 현재 우리의 당혹스러운 변화는 멈추게 될까요? 지금의 기술적 혁신이 우리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분명히 가지고 올까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기술 발전 기저엔 윤리적 철학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지난 시간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어릴 때 TV에 홀릭되듯 TV를 많이 보면 어른들은 우리한테 바보가 된다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TV 시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TV를 통해 우린 많은 지식과 교양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죠. TV를 통해 우린 마음의 힐링도 분명히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발전하면서 어른들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면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건 확실하죠. 스마트폰을 보이느니 차라리 TV를 통해 영상을 보게 하는 게 나을 거라는 이야기도 종종 하죠. 하지만 이 역시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상 많은 지식에 접근이 쉬워지고 최근엔 특히나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이든 알고 싶은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요즘엔 그에 따라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책을 멀리하고 근본적인 학습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분명 이런 흐름에 따라 전반적인 문해력과 깊은 사고력 등이 떨어진 건 사실이나 전반적으로 대중들의 지식 습득이 빨라졌고 이용 능력도 달라진 건 역시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TV든 인터넷이든 스마트폰이든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도구들은 내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능력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융합하여 돈이 되는 내 것을 생산하는 사람이냐, 남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단편적 지식들을 단순히 소비하는 사람이냐로 나누어질 수 있는 거죠. 주판이 계산기로, 계산기가 컴퓨터의 엑셀로 바뀌면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의 효율성과 정보 처리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진 것을 아십니다. 도구 활용 능력은 우리의 연장되는 능력치입니다. 내가 어떤 도구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가 나의 능력치를 상상 이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도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2022년 챗GPT가 세상에 나오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 이후 하루하루의 기록을 갱신하듯 새로운 생성형 AI들이 나오고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의 업그레이드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기술적 발전과 시대 요구가 맞닿기에 급진적인 발전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시대의 요구와 니즈가 있는 기술이라면 순식간에 상용화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그저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생겨나는 시대의 발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저 우리 생활 속의 변화를 만드는 단계로 끝나는 기술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부터 이어오던 교육 방식과 성공 방식을 뿌리째 흔드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문화와 문명까지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공 방식은 분명히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알고 이루어오던 성공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에 따라 교육 방식은 지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엔 사회에서 인정받는 결과물을 만들기까지 지도자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고 교육받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교육과 지도를 받으며 그중 누가 가장 훌륭한 결과물을 만드는지를 줄세우는 시기였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결과물이 그림이던
음악이든 특정 분야의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든 똑같았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의 지도자와 함께하는 교육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장 잘하는지 줄 세워지는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겐 이제 내가 만드는 또는 그리는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게 남들보다 같은 영역에서 더 많은 것을 정확히 기억해내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건 이제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른 시각,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른 방식으로 질문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시킬 수 있는지 직접 다뤄보고 만져보는 경험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켜야 될까요? 부모들이, 어른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말 우리조차도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 학창시절의 보충 수업과 야자와 시험과 사투를 벌이던 그 방식으로 똑같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준비하면 될까요? 요즘 누구나 흔히들 말하는 생각하는 능력과 질문하는 능력은 내신 1등급 아이들은 모두 갖추고 있을까요? 좋은 대학 학생들은 이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을까요? 이젠 어린 초등학생들도 세상에 나와 있는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머릿속에 그리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발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웹툰 작가도 그림책 작가도 당장에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역사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라면 역사를 베이스로 재미를 가미한 이야기를 만들어 촬영 편집 기술 1도 모르고도 기발한 영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나이와 학년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소비로 이어질 수 있고요. 답이 있는 질문을 암기하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것을 내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을 보면서 내가 궁금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진로의 길을 만들어주는 것으로는 더더욱이나 생각하는 힘과 질문하는 힘을 길러줄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관여하면 할수록 그 아이는 점점 더 앞으로의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도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배우고 자란 게 아니니 다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생각과 질문은 내가 직접 무언가를 경험해 봐야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생각하는 힘과 질문하는 힘입니다. 이건 지금 시대 대부분의 부모들도 그렇게 공부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지금 의문을 품고 다시 생각하고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생성형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써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꾸어 놓는 기술과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성공 공식이 이젠 더 이상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게 그걸 알기 위해선 많은 것들을 직접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또는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되도록 많이 해봐야 합니다. 우리 뇌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나를 알아가야 합니다. 분명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과목들의 학업 능력이 나의 두뇌 활용 능력과 나의 생각의 범주를 넓혀주기에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공부 과정을 통해 내가 나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도 키우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걸 익히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성실함과 책임감도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단 1등급을 위한 공부, 1등하기 위한 공부, 100점을 받기 위한 공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부모가 어른이 먼저 관점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고 세상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바로 발을 넣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집중하는 문제 해결 공부법, 문제 해결 독서법을 통해 어떻게 공부하고 배워야 생각이 깊어지고 질문이 생기는지를 경험해 보세요. 의미 있고 재미있게 성장하는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